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민철 기자, 도림천 쪽은 이미 통제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시간 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다시 빗줄기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는 오늘 내린 비로 인해서 이미 평소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미 정오쯤부터 도림천 전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이곳 도림천과 안양천 등지에서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가 내리면 금세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는 특히 하천 주변에서의 산책 등은 피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파주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오늘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도림천을 비롯해 청계천과 우이천, 성북천 등 자주 침수되는 하천 27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급경사가 진 곳이나 공사장, 가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해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하천이나 배수시설 등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퇴근 시간을 앞두고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환경미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 체제로 전환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사전 통제하는 한편 대피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 도림천변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부터 다시 강해져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강한 비에 우산도 무용지물입니다. 첫 장맛비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는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인천 강화에는 1시간에 5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등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서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도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이 최고 150mm 이상, 전북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10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운전할 때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계곡이나 도심 하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될 수 있는 만큼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사장이나 산불 지역의 경우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커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1299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개장 10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최고 1302원 80전까지 올랐는데 장중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1300원 돌파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언급하며 이른바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50전 오른 1301원 80전으로 1300원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해
1.55% 내린 2,306.48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이후 1.22%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36% 내린 714.3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우리 주식을 팔았고 개인 투자자도 7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우리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어이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자체 추천 인사를 경찰이 고지했다며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2시간 만에 수정한 데 대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에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 재가도 없이 그대로 고지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기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해 이미 발표한 인사를 번복한 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지만 경찰국을 만들면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휘, 통제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오늘 경찰청을 찾아 통제 강화가 목적인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검찰 주요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대폭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식물검찰총장 패싱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법적으로 임명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박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는 귀국 뒤인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 제안을 신설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등의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로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감소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97명입니다. 어제보다 1,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8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더 이상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 독일에서 입국한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미열과 인후통, 피부 병변이 나타났지만 현재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탑승객 중 앞뒤나 양옆, 대각선으로 가까이 앉은 승객 8명에 대해 3주 동안 하루 한두 번 건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 발생이 빈번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5개 나라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3도로 0.2도 내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말 감염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보다 높은 3에서 6%로 보고 있는데 전파 속도는 코로나19보다 낮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관이 불응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통지서에서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흔들고 밀치는 등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4살 원아 8명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0차례가 넘는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실.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끕니다. 의자에 앉힌 뒤 뒤통수를 한 대 치고 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를 들어 앉히더니 거세게 몸을 흔듭니다. 발로 툭 밀치기도 하고 구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아이는 CCTV로 확인된 것만 8명입니다. 식판 갔다가 이제 머리를 가격을 한다거나 고개 굽는 이제 그런 찢기였단 말이에요. 세 몸을 이렇게 날카로운. 손을 여기서부터 올려가지고 얼굴을 그냥 가격을 해요.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이 감지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 얼굴에서 상처로 의심되는 흔적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선 일단 해당 교사를 해고했지만 조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어머니가 유난하다고만 하니까 저희는 또 걔네들끼리 싸운 문제라고 하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에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미송이 사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경찰이 CCTV 영상들을 입수해 일일이 분석하고서야 총 200차례 넘는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휴업 상태입니다. 파주시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지난해만 7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이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운영해 앞으로 112에만 전화를 하게 되면 피해 상담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동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이 가동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검찰이 경찰과 함께 범인 체포부터 기소까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한편 범죄자 강제 송환까지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맡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 반출 수사, 범죄 수익 환수 지원 등을 돕습니다. 국내외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체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센터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부처에서 개별 접수를 받았는데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회복이나 예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고 피해 신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한 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뒤 지난 16년 동안 피해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7,7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가부 현직 서기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여가부 서기관급 간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20대 총선에 걸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는 기우제식 징계라며 반발했고 측근들도 이 윤리위 징계 절차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는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등을 놓고 설전을 이어왔던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 요청을 뿌리치며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룬 윤리위를 향해선 당의 혁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SNS를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없이 징계를 개시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대표 망신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어젯밤 5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예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이 대표 징계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당내 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국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남은 세금 털기식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은 26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라시를 방문합니다. 방문 목적은 나라시의 명예 시민증 수여. 의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고 동행하는 의원 3명은 수여 대상도 아닙니다.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지만 지원 예산은 의회 직원들까지 합쳐 1,3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나갈 그것도 안 되고 코로나가 완화되는 게 임기 말이 딱 됐어요. 제가 또 이제 임기 끝나면은 또 가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시의원 3명은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9명 중 8명이 27일부터 사흘간 제주도로 연수를 떠납니다. 연수 이름은 유종의 미를 위한 특별 세미나. 관광지 시찰과 은퇴 설계 강의가 주요 일정인데 이 중 6명은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입니다. 의회에서 4년 8년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딴 데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
경북도 의회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상임위별로 수백만 원을 들여 관광성 국내 현지 답사를 다녀왔고 도의장은 최근 몽골을 3박 4일 방문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민간위원회나 또는 시위원회에 철저하게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다녀오고 나서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더 커졌지만 지방의원들의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한전, 도로공사의 3급 이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근무했던 기간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기관 전체 계약의 21.5%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H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설계 공모 방식으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동주택 실시 설계 용역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5%,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됐던 공연들이 재개되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지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독식하는 안표상들 때문인데 처벌도 쉽지가 않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은 멈췄고 텅 빈 무대는 썰렁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 너나 할 것 없이 함께하던 무대를 기다려왔습니다. 대규모 공연들이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전국 순회 공연은 물론이고요. 특히 물을 흠뻑 맞으면서 즐기는 축제,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3년 만에 열린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그런데 이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싸이의 공연 관람권을 파는 온라인 예매처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차례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예매 시작과 동시에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1시간 정도 이상 계속 지체하다가 약간 포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까지 계속 접속을 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 사이트 접속부터 쉽지 않은데요. 겨우 접속했더니 몇만 명이 대기 중이고요. 한참을 기다려 이제 되나 했더니 결제 단계에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지난달 나훈아 부산 콘서트 티켓 예매는 8분 만에, 임영웅 인천 콘서트 예매는 10분 만에 모든 좌석이 동났습니다.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중고거래 앱에 접속해 보는데요. 웃돈을 붙여 파는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관람권 정가가 10만 원이 좀 넘는데 2배 넘는 돈을 주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표를 팔 목적으로 관람권을 싹쓸이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비싸게 파니까 취소할 거면 약간 손해본다 그런 느낌. 일반인은 도저히 못 산다는 인기 공연표. 안표상들은 어떻게 구매하는 걸까요? 알바들을 대여섯 명 붙어가지고 열리자마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봐요. 티켓 싹쓸이의 주범, 바로 이 매크로라는 겁니다. 매크로는 정보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적으로 5번 이상 클릭을 해야 결제창까지 이동을 하는데 매크로를 사용하면 단축키 2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0.1초 차이로 티켓 예매 성공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를 이기기는 어렵겠죠. 누리꾼들은 도저히 티켓팅이 불가능하다. 매크로로 구매한 건 취소했으면 좋겠다며 하소연을 쏟아내는데요. 안표를 오프라인에서 직거래하면 현장 단속을 통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이렇게 너무 약하죠. 게다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온라인상으로 거의 모든 입장권이 재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재작년에 입장권 부정 판매 방지 의무가 공연법에 추가됐는데요.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시행령은 없어서 무용지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매크로 안표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러 법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표를 사지 않는 것이라고 공연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이거래일째 연저점을 다시 썼고 2020년 11월 종가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49포인트 내린 2314.32에 코스닥은 32.58포인트 밀린 714.3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와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2361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50포인트 넘게 낙폭을 키우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을 주도한 반면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9천억 넘게 매수하며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5일째 내리며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약세장 속에서도 네이버와 셀트리온, SK텔레콤의 상승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오른 1,30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장마 초반부터 양이 상당합니다. 오늘 경기 파주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중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비가 집중되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호남과 제주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지하차도에는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바람도 강하게 치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아침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다가 다음 주 다시 중부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